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가요, 지난 12일 미국에서 개봉을 시작했는데요. 네. 아주 의미 있는 선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비록 이 상영관은 6개에 불과하지만요. 스크린당 수익을 놓고 보면 같은 주에 개봉한 영화 중에 5번째로 알뜰한 성적을 올린 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지 평론가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운데요. 한 평론가 같은 경우는 우리 봉준호 감독을 한국의 히치콕이다, 이렇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예. 어쨌거나 앞으로 이 상영관도 계속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더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화가 좋다는요. 먼저 의미 있는 영화 한 편부터 만나보시죠. 미얀마 사와디캅 납네 국경지대 어느 섬 이곳에 생애 첫 월드컵에 도전하는 아주 특별한 축구팀이 있는데요. 그저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울고 웃었던 오합지졸 축구 선수팀의 희망 도전기, 어디 한번 만나볼까요? 화이팅! 뜨거운 태양 아래 먼 여정길에 오른 한 선교사. 깝깝, 그는 여기저기 쓰나미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라오섬으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가 이곳을 찾은 특별한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아이들 때문인데요. 사바나 추장, 저 심연섭이 보기에도 범상치 않아 보이는 이들은 수영과 잠수 실력만큼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을 바다의 왕자 모겐족의 아이들. 팔딱팔딱팔딱. 아이고, 손님을 맞아 녀석들이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합니다. 빰바이야. 그런데 이때 한쪽에선 강성민 선교사가 아이들에게 축구 묘기를 선보이고 있군요. 탁탁. 오우, 와우. 이제 아이들의 관심은 온통 축구에 쏠리고. สนใจทำสโมสรฟุตบอลในกราウンด์ทุกคนสนใจไหม 아이들의 열렬한 호응 속에 즉석에서 축구 교실이 열립니다. 팀 좀 참 쫄짜이. 난생 처음으로 차보는 축구공, 그것도 맨발이다 보니 헛발질의 실수 연속이지만 비장한 각오 속에 드디어 모겐족의 소년 축구팀이 결성되고 파이팅!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초보 축구 선수들, 그들의 노력 끝에 드디어 멋진 골대가 완성된대요. 이제 감독의 지휘 아래 축구 전사로 거듭나기 위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는데요. 아직은 진지함보다 장난기가 더 많은 아이들. 너네 그러다 언제 박지성 선수처럼 될래? 그런데 이때 ทำไมอย่างนี้เลยเกิดอะไรขึ้นล่ะ 거친 모래바닥을 맨몸으로 누비다 보니 부상이 속출하고 아픈 만큼 성장해가는 아이들. เจ็บ 여러분, 조용히 개봉해 오로지 입소문만으로 극장가에 파란을 일으켰던 작은 종교 다큐멘터리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아마존 원시 부족을 섬기는 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를 그려낸 국내 최초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소명은 저예산 종교 영화로는 이례적인 흥행 성과를 거두며 관객들에게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보다 낮은 지역에 가서 그들 그 부족이나 원주민 자체가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을 채워주는 삶, 그런 삶을 봤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고 도전이 됐습니다. มองอาจารย์อาจารย์ครับเดือนหน้าทีมเรามีโอกาสที่จะเข้าร่วมแข่งขันฟุตบอลรุ่นไม่เกิน14 ปี ดีใจมาก 너네 이기면 피자값 피자 준다. 난생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하게 된 모겐족의 축구 선수들. 그들은 본격적인 지옥 훈련을 시작으로 모겐족 역사상 기록에 남을 그날을 위해 땀을 아끼지 않는데요. 와우! 점점 지쳐가는 아이들. 하지만 이들에겐 그 어떤 축구화보다 든든한 투혼의 맨발이 있기에 그 어떤 경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드디어 찾아온 운명의 그날. 과연 저 영광의 트로피는 어떤 팀에게 돌아갈까요? 얘들아, 꼭 좋은 결과 바랄게. 파이팅! My soul is damned. I have renounced violence. 전장의 영웅이자 냉혹한 살인자로 불리던 한 남자. There is evil walking this earth. I will hunt it down and send it burning to death. 그가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영웅이 되어 돌아옵니다. I am not yet ready for hell. 악마 군단에 맞서 홀로 고난의 여정에 오른 전설의 캐릭터 솔로몬 케인.
그의 활약을 지켜볼까요? 서기 1600년 북아프리카. 그곳은 인간을 지배하려는 악마 군단의 만행으로 세상은 그야말로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부하들과 함께 전 세계를 떠돌며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치르던 해군 선장 솔로몬 케인. 그는 포로를 구출하고자 한 성을 찾아갑니다. Silence, you dogs. 그런데 이때 정체불명의 유령들이 거울 속에서 나타나 부하들을 해치고 Devil here. I knew it. I said, hold steady. 세상에 자신보다 강한 존재는 없다고 믿는 솔로몬. I am the only devil here. 하지만 솔로몬의 이러한 악행은 잠시 후 엄청난 위기를 불러오게 됩니다. 외딴방에 홀로 갇힌 솔로몬. 하지만 수많은 보물들이 또다시 그의 약탈 본능을 유혹하고. 그런데 웬걸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한 남자. 이곳에 누군가가 침입한 게 분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디선가 나타나 솔로몬을 위협하는 어두운 악령의 기운. I am the Devil's Reaper. I am here to claim you, Solomon Kane. Your life of murder and greed is over. You cannot take my soul.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마 리퍼를 만나 죽음의 사투를 벌이는 솔로몬. On your knees. Never! You'll never take my soul! 다행히 그는 리퍼를 피해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 영화는 워낙 방대한 내용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다 보니 영화 제작 기간만 장장 10년. 이에 감독의 고충이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It's an original story by me, hopefully in the style of Howard, with due respect to Howard and his character. I mean, I don't want to create somebody new. I want to create the best version of Kane that could possibly go on screen. 그리고 이번 영화가 기대되는 몇 가지 이유. 바로 세계 최고 특수효과팀의 압도적이고 실감나는 영상과 16세기 판타지 세계를 기초로 새롭게 탄생한 독특한 의상 역시 관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에 격렬하고 독창적인 스타일의 웅장한 전투씬 역시 총 3부작에 걸쳐 제작될 이 영화의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솔로몬. 그는 이제 자신의 영혼을 구원받고자 기약 없는 도피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은 신대륙을 찾아 여행 중인 청교도 가족 윌리엄 일가를 만나게 됩니다. William tells us you were captain of a ship. That I was. That's not an easy thing to do, don't you agree? I must confess, Mr. Crowthorne, that I was never more at home than I was in battle. 비로소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모습을 찾아가는 솔로몬. Captain Kane, I made these clothes. Thank you, miss. 그는 특히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메레디스의 호의로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정까지 느낍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여정도 잠시 마을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고 There was no devil. There was a witch burning here. 아무도 그들의 실체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Can you tell us what happened? I'm tired. Just a moment more. For our prayers. I don't want to pray. 악마의 습격에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아이. Wear this tonight. It'll keep you safe. 그는 십자가를 보자 이상한 행동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메레디스의 손에 새겨진 알 수 없는 기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솔로몬을 찾아 이곳에 온 사탄의 부하들. 그대 등장으로 솔로몬의 행복도 그만 산산조각 나고 마는데요. 결국 자신의 안식처가 되어준 메레디스마저 납치될 위기의 상황.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용기 있게 나섭니다. Solomon, help him! Oh, Solomon, I killed him! You! Are you the master? What is it you want? I'll do anything!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Can you? No, I cannot. I am a man of peace. 솔로몬의 단호한 대답에 악마의 군대는 결국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분노에 사로잡혀 갈등하는 솔로몬 케인. 과연 그는 칼을 다시 꺼내들게 될까요? 단순한 구원을 넘어 순수함을 되찾으려 했던 한 남자의 외로운 싸움.
2010년 세상을 구원할 단 한 명의 영웅, 솔로몬 케인입니다. 데뷔 17년차 나카타니 미키. 전천후의 연기파 배우로 인정받은 그녀는 엽기면 엽기, 순정이면 순정, 모든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한다는 평가를 받는 배우로 도발적인 외모와 흡입력 있는 연기로 국내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일본 아이돌 스타의 원조로 할 수 있는 히로세 료코. 공백에도 불구하고 건재함을 보여준 그녀의 인기 요인 역시 외모에 걸맞은 연기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의 실력파 여배우가 함께한 영화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히로세 료코입니다. ゼロの焦点、いよいよもうすぐ韓国の皆様に見ていただけるということで、とっても幸せに思っています。もう1週間も行方がわからないんです。 일본 아카데미상 11개 부문 노미네이트와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뭉쳐 화제가 되고 있는 스릴러 무비 제로 포커스. 그런데 이 영화를 한국에서 찍었다?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부천 판타스틱 스튜디오에서 촬영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히로세 료코에게 그때 그 느낌을 물어봤습니다. 実は、撮影初日が韓国での雪の、ロケセットでした。ぜひどこのシーンが韓国なのかもう注目して。 자, 그러면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사라졌다. 気をつけて。8日には戻るから1週間なんてすぐだ。宇原健一の姿を見たのはこの時が最後だった。 이 작품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3명의 여자입니다. 그것은 실종된 남편을 찾아 나선 데이코에 의해 밝혀지는 일본의 역사가 낳은 비극이기도 하죠. 마스모토 세이초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에는 한 남자와 운명지어진 서로 다른 행복을 꿈꾸는 세 여자가 등장합니다. 영화 제로 포커스는 해전 이후 일본이 겪어야 했던 미군 주둔과 기지촌 여성의 매춘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극적 드라마로 이야기는 한 남녀의 평범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데이코와 게니치. 두 사람은 맞선을 통해 만나 결혼하게 된 평범한 커플이죠. 그런데 결혼 일주일 뒤 근무지를 정리하고자 떠난 남편 대신 덩그러니 집만 도착하고 남편의 짐 속에서 발견한 화려한 양옥과 초라한 가옥의 사진 2장. 나가사와로 향하는 데이코의 귓가엔 아직도 남편의 마지막 말이 쟁쟁합니다. 1週間なんてすぐだ。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모를 막연하기만 한 여정이었죠. 社長の青木です。何かあったんですか？死体があがったんやといね。 데이코는 도착하자마자 불길한 소식을 접하죠. 弱ったことに自殺の名所になってるわいね。 아오키 소장은 남편인 게니치가 죽었을 거라는 듯 말하죠. 하지만 시체는 분명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宇原の下宿先に行ってみたいんです。 1年半前に津幡の下宿を引き払っていらしたようです。じゃあ宇原はこの1年半どこに？ 下宿の人間も行き先はわからないというし、社の者に聞いても誰も知った者がいないんです。 점점 남편의 생존 여부가 의문스럽기만 한데 なあ奥さん連絡もなしに男が消えると言ったら大概女ですな。あいつの私生活は私より家内の方が詳しいはずだ。お気に入りだったからな。 평소 절친했던 거래처 사장 무로타. 데이코는 무로타의 부인 사치코와 함께 그의 저택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진 속의 집입니다. どうなさったの？確か週末だったから6日かしら。その翌日からもう1週間も行方がわからないんです。あいつの目は人が死ぬところをちゃんと見てきた目だ。そういうやつは信用できるって。まったく健一のやつどこへ行ってんだ。 남편의 형입니다. 出張で京都なんですが仕事が片付き次第私もそちらに行きますから。 그런데 교토에 있다는 그가 어떻게 나가사와에? お兄さん。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형은 붉은 옷을 입은 여자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실종 사건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데이코는 점점 연쇄살인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죠. 이 막막하고 묘한 여정을 연기해나간 히로세 료코는 자신이 맡은 데이코란 인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やっぱり強いっていうのは意外に難しくて、なんかそれがこう悪意があったり狂気的なものであれば無理やりにでもなんか作りやすいんですけど、それがこう愛あるがゆえの強さだったり、不安だから強くいなくちゃいけないみたいなものが今回あったので。 1956년 당시 히트곡 온 이유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영화 제로 포커스는 추리문학의 대가 마스모토 세이초의 작품답게 사소한 하나하나마저 서로 연결고리를 지니고 있죠. 青酸カリが致死量入っておりました。目撃者の中井さんが言うには金沢ではあまり見かけない派手な格好をしていたみたいです。 실체에 다가갈수록 미지의 범인은 치열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지나쳤던 히사코의 정체가 데이코를 남편에게 인도하죠. 경악할 과거 그리고 남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세 여자는 각기 다른 자신의 꿈들을 접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범인은 한 명, 세 명의 여자를 둘러싼 네 명의 남자가 죽음으로 치닫고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의 중심에서 요동치기 시작하는 여인들의 운명. 제로 포커스입니다. 나 걔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그래 임마. 집 나간 마누라를 가장 빨리 잡는 방법이 뭔 줄 아나?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동행하라. 감동시키고 진짜 어디 죽으러 간 거 아니야? 넌 남의 마누라 캐릭터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집 나간 아내를 찾아 덩달아 가출한 철없는 세 남자의 기막힌 동행. 누가 이 남자들 좀 말려줘요. 도대체 어디 가서 찾으라는 거야 집 나간 여자를.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는 인기 음악평론가 성희. 지금 아는 동생이 절 데리러 방송국으로 오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진보차를 타고 강릉으로 갈 겁니다. 내일 아침 강릉에 도착하면 집에 있는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하자고 말할 겁니다. 세상에 이혼 통보를 저렇게 하다니 하도 너무했다. 어쨌거나 친구 동민과 함께 도망치듯 강릉에 도착한 성희. 핸드폰으로 해보지. 해봤지. 처갓집은? 이 상황에서 처갓집에 어떻게 전화를 하냐? 어? 이 상황에서 마누라 없어졌는데 시댁에 전화하냐? 너가 엄마한테? 걱정스러운 맘에 아내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어찌 된 일인지 연락이 닿지 않는 아내. 결국 성희는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간단하더라. 나는 이해심이 부족했고 당신은 이해력이 부족했다는 거야. 그러니 날 찾지 말아줘. 편지 한 통만 남긴 채 아내가 집을 나간 겁니다. 충격이 컸겠지. 용서해라. 게다가 그보다 더 황당한 건 바로 그런 게 아니야. 성철이 전해준 믿기 힘든 이야기. 누나가 떠난 거야. 형이 떠나기 전에 먼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형이 라디오 방송한 건 그저께 새벽 2시. 이 편지가 붙여진 거는 그거보다 하루 전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 이미 하루 먼저 아내가 그를 떠난 셈이죠.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내가 지나같이 산 게 3년인데 아니 편지 한 통 달라고 너 그렇게 하려고? 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어? 멋지게 이혼하려다 졸지에 차인 신세가 된 성희. 그는 배신감에 치를 따며 서둘러 아내를 찾아 나섭니다. 영심이가 나하고 사귈 때 쓰던 핸드폰이란 말이지. 핵심적인 인물만 콕 집어 저장돼 있는 쪽집게 과외 선생 같은 거다 이 말이야. 그리고 둘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아내의 단골 점집을 찾고 이 미친 팔목이 굽는 거야. 그곳에서 아내의 놀라운 과거를 알게 되죠. 허재 허참 뭐 이런 거? 그래. 피성 세븐 이런 거. 한편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전화를 건 성희. 그런데 내 집? 그래. 내가 그 집 주인이다. 너 뭐야? 유영심이 오빠? 아내에게 오빠가 있었다니요. 이건 정말 금시초문입니다. 게다가 점술가가 얘기한 바로 그 외자 이름? 조경숙. 뭐 이름이 다 이러냐? 자고로 이름은 금자가 들어가야 돼요. 금자가. 그래야 살면서 금이 팍팍 굴러 들어오지. 부모들이 아무 생각 없이
조용히 하고 잘 좀 봐봐 좀. 조용히 하고 잘 좀 보고 있잖아 임마. 아, 한승규, 한규일, 홍금선. 금자 있네 금자 홍금선. 어? 어쨌거나 아내의 오빠까지 합류하면서 점점 아내를 찾으리란 희망도 커져가고 이제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세 사람. 야 선글라스 좀. 니네가 무슨 맨인블랙이야? 외계인 잡으러 가? 어설프기 짝이 없는 철없는 세 남자의 아내 찾기 대작전. 그나저나 도대체 아내는 왜 어디로 간 걸까요? 영화 집 나온 남자들입니다. 제가 원망스러우세요? 미워 죽겠어. 되게 나쁘게 말씀하신다. 제가 답답하게 말씀드리지만 절대 답답하지 않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뭐니? 스레 씨, 뭐 이렇게 숨기는 게 많으세요? 비밀? 전신의 인터뷰. 오늘은 비밀스러운 사랑을 간직한 여자 폭풍전야의 황우스레 씨를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영화 좋다 주인공 충무로의 블루칩입니다. 황우스레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가 좋다 시청자 여러분, 황우스레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블루칩이라는 말? 네. 좋아요. 정말로요? 네. 가분한데요? 진심이에요, 블루칩. 감사합니다. 폭풍전야가 어떤 영화입니까? 뭐 장르는 격정 멜로 장르고요. 격정 멜로? 네네. 그 폭풍전야가 폭풍이 치기 전에는 되게 굉장히 고요하잖아요. 예. 네. 저희 영화도 약간 되게 굉장히 격정적인 사랑인데 또 굉장히 고요해요. 조용해요. 당신 뭔 소리인지. 너무 격정적인 멜로인데 고요하다고? 굉장히 절제하는 연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차라리 막 스킨십 막 하고 그러면 그거야 뭐 내가 격정적으로 널 사랑하고 있다. 네, 나 너 사랑해. 고마워요. 미안합니다. 요즘에 외로워가지고. 그럼 안으로 사랑하는데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한번 표현해. 그냥 뭐 이런 이거 엄마가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보듬어주는 격정 멜로죠? 격정 멜로입니다. 알겠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남자 수인. 복수를 위해 몇 번이고 탈출을 시도하던 그는 어느 날 새로 들어온 수감자 상병과 말을 섞게 되죠. 농구를 하자는 거야? 싸움을 하자는 거야? 나도 마술 좀 배워볼까 하고. 수인은 상병의 도움으로 마침내 목숨을 건 탈옥을 감행합니다. 요리 좀 한다고 그랬나? 좀 하지. 맘양부 누트런 카페에 가면 미아란 여자가 있을 거야. 성공하면 한번 만나줘. 그녀의 소식을 내게 알려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가게 되면. 부탁받은 장소에 도착한 수인. 왠지 스산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에서 먼저 미아라는 여자가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한 듯 위태로워 보이는 그를 잡아 세우죠. 그곳은 자살 금지 구역이오니 다른 곳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의지할 곳도 없던 수인은 당분간 여기 머물러 있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요리는 좀 해요? 수감되기 전 요리사였던 그는 카페에 주방 일을 자청하고 주방 왔지. 드디어 구한 거야? 그렇게 특별할 것 없던 미아의 삶에 비밀을 간직한 남자 수인이 들어옵니다. 황우스레 씨 실제 연애 스타일이 어떨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남자친구가? 없죠. 없다고 해야 되겠죠? 네. 없기도 하고요. 저는 처음에 잘 못 다가가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도 잘 못하고 이제 좀 괜찮다 싶으면 나중에는 제가 더 좋아져요. 남자 뭐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는 예전에는 유재석 선배님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 이게 인상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서글서글하시고. 예. 메뚜기상 좋아하세요? 그렇게 생긴 안경 끼고 약간 좀. 네네. 근데 사실 뭐 그냥 영화상의 캐릭터이긴 했지만 김남길 씨 같은 남자친구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좋죠. 너무 재밌고. 재밌고. 네. 외모도. 예. 외모 유재석 씨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많이 거리가 멀어요. 닮진 않으셨는데 되게 인상 좋잖아요. 인상 좋고. 네. 제 인상은 어떻습니까? 인상 좋으신데 유재석 선배님 더 좋죠. 인상 그 다음에 보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 제 말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당차세요? 당찬 스타일 어때요? 말하는 거. 당찬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알겠습니다. 유재석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실제 김남길 씨는 어때요? 장난도 많이 치시고 되게 밝은 분이세요, 굉장히. 이제 역할에서는 이제 의젓하고 이런데 평소에는 이제 되게 밝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김남길 씨가 실제 촬영하면서 네. 황우슬의 씨의 손을 잡고 싶어서 아니 그 역할 때문에 그랬으니까 역할 때문이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감사하죠. 본격적으로 요리 실력을 뽐내는 수인. 이름이 뭐라고요? 임유진이요. 아니 이거 말이에요. 대구 셀메니에르.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짜 이름을 숨기죠. 이건 팔지 말고 나 혼자만 먹었으면 좋겠다. 한때 상병의 여자였지만 아직까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자 미아와 그런 그녀를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남자 수인. 둘은 서로의 모습에 연민을 느끼면서도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마음의 병보다 더 큰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진 씨 여기 처음 왔을 때 그날 죽으려고 왔던 거예요? 아니요. 그런데 왜 거기서 폼 잡고 서 있었어요? 거기가 자살 구역인지 아닌지 궁금해서요. 난 또 누가 까분다 했지. 처음 만난 날 이후 시간은 쉼없이 흐르고 어느덧 4번의 계절이 바뀝니다. 뭐예요? 이거 열어봐요. 다시 열어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스 생일 축하해요. 오늘이 내 생일? 여기 온 지 1년?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여는 미아. 어깨를 빼면 해고할 거예요. 나도 한 가지 할 수 있는 마술이 있어요. 나를 사라지게 하는 마술. 그때 그녀의 앞에 낯익은 마술이 펼쳐집니다. 감쪽같이 사라졌죠? 과연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전요 그냥 정말로 사랑한 남자랑 두 손 꼭 잡고 잠 만드는 게 소원이에요. 내숭백단 공주병 끼 넘치는 이유리 선생 역으로 데뷔해 2008년 강한 인상을 심어줬던 황우슬의 오밀조밀한 이목구비와 청순한 외모는 물론 섹시한 매력까지 두루 갖춰 벌써 5편의 영화를 찍은 무서운 신인인데요. 그녀를 처음 눈여겨본 사람이 바로 박찬욱 감독이었다지요? 근데 박찬욱 감독님이 당시 우리 신인이었던 황우슬의 씨를 발굴했다고? 네. 어떤 매력 때문에? 그때 오디션을 제가 봤거든요. 이경민 감독님 이제 미스동장만 할 때 감독님께서 제작을 하셔서 아, 얘 괜찮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디션이 통과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날 왜 이렇게 좋아해 주셨을까? 감독님 저 왜 좋아하세요? 이렇게 이쪽이 민망하고 그냥 어느 자리에 가시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좋은 배우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캐스팅이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열심히 해서? 아유, 다 열심히 하는데. 정말 수많은 연기자들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디렉션 주시거나 이런 거 받을 때 제가 잘 몰입을 하거나 이렇게 빨리 캐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이제 괜찮게 보여서 많이 입소문도 해주시고 인정을 받았네요. 처음부터. 많이 모자른데. 행복한 시간도 잠시. 수인을 쫓던 경찰이 카페에 들이닥치고 아이고, 이건 뭐라고 보고 하죠? 뭐가 이렇게 뭐 있어. 잘못 본 거라 그러면 되지.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를 놓아주는 것뿐입니다.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야 했던 수인. 또다시 갈 곳을 잃어버린 그는 더 이상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죠. 아무 욕심 없이 함께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두 사람.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1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거짓말처럼 훌쩍 수인이 돌아옵니다. 휴가가 너무 길었나요? 다시 돌아온 이들에겐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동안 뭘 하며 지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여태껏 그래왔던 것처럼 불안한 행복을 마음껏 만끽하는 두 사람. 언제 떠날 거예요? 잡혀가시는 게 낫겠다. 그래야 살 수도 있지. 난 당신이 붙잡혔길 바랬어요. 자수해도 되고 도망치는 데 선수니까 도망쳐도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볼 순 없을 거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요?
곧 휘몰아칠 폭풍 앞에 이들의 사랑은 무사할까요? 앞으로 혹시 뭐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어요? 정말 그냥 사랑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고요. 지금은 사랑을 막 이렇게 아픈 상처와 막 이렇게 그런 멜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정말로 그냥 열렬히 사랑하는, 그리고 악역도 해보고 싶고요. 악역이요? 악역은 어떤 영화? 우리가 아는 작품 중에. 친절한 금자씨도 있었고. 너나 잘하세요 한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너나 잘해. 아니 나한테 하는 거 아니지 말고 더 기분이 확 나빠지네요. 리영의 시콘보다 확 올라오네 갑자기. 고맙습니다. 슬래시 저 알고 보면 여린 남자예요. 봉전이야. 나이를 먹고 주름이 자글자글해도 여자의 공주 본색, 아름다워지기 위해 파멸을 선택한 여자들이 있습니다. 위아래 할 것 없이 잘난 맛에 사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자 본색. 질투는 나의 힘, 미모는 나의 힘. 자, 먼저 여배우들입니다. 한 잡지사가 당대 최고의 배우들만 모아 화보집을 기획합니다. 와우. 죄송한데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어가지고. 집구석에서 무슨 운전이래냐? 얼굴색도 안 변하고 뻥치시네 그냥. 그니까. 최지우? 와. 가야겠다. 이미 늦으셨거든. 한편 연로하신 윤여정 씨만 칼같이 시간 맞춰 오시는데 운전에서 찬밥 신세가 됩니다. 화보 찍는데 맞아요? 왔는데요? 아, 나 그거 찍으러 온 윤여정인데요. 귀빈 대접은커녕 얘가 알아봐주지도 않는 거야. 실화네. 후대접인데요. 그래서 근처에 사는 고현정에게 전화를 하시는데. 네, 선생님. 근데 너 어디야? 엎어지면 코달 때 사는 애가 왜 이렇게 하나? 나 지금 개망신 당하고 있단 말이야. 다들 시간을 안 지키니까 말이에요. 셋만 세 선생님. 나 바로 갈게요. 천천히 세세요. 나 좀 누웠다 갈 테니까. 그렇게 새까맣게 어린 것들이 더 늦게 오는 위아래 없는 촬영장. 아니 호피 옷에 저분은 뉘신가? 김민희 씨잖아요. 야. 그래서 얘 얼굴 너무 작죠? 심사 뒤틀리신 대선배 왈. 작아서 안 보인다 얘.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원조 뽕녀 이미수. 와, 저 희끗한 머리에 어울리게 상경하에 반듯한 자세하며. 스님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이다. 김옥빈 씨까지. 과욕이다. 그나마 제일 막내인 김옥빈의 자세가 베리 굿인데 90도 예의에 뭐 하는 애냐고 물으시는 윤여정 씨. 음산하다. 약간 음산해. 막 음산하다고 해놓고는 음산기가 있어. 그거 나쁜 말 아니다 자기야? 듣는 사람은 찝찝하거든요. 선배가 커피를 찾자 옥빈이 냅다 일어나는데 그때 레벨 있는 커피가 뜩 들어오면서 배달 나섰던 미스 자판기는 슬그머니. 커피 시키셨죠? 야, 되게 음산하다. 근데 저기 음식도 막 있어. 네, 다 드세요. 이번엔 불입니다. 듣자마자 일어나 성냥을 가지고 왔더니 괜히 갔다 왔어. 안 갈 걸 그랬어. 불신지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히로인 지우히메가 도착해서는 찌뿌둥한 관절과 도가니의 몸을 비틀다가도 급빵긋하시는 프로 본능. 여배우들의 앙칼진 신경전 잠시 후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요가 학원입니다. 받쳐주고 올려주고 뽕브라에 누브라를 파는 홈쇼핑 란제리 쇼. 저는 이 제품이 다 판매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 개 사서 친구들한테 하나씩 선물하게요. 호스트 효정이는 오늘따라 옆에 깜찍이가 끔찍하게 거슬리는데. 여기 무도회장 아니거든? 질투하시는데요. 그러게. 흔들어야 필을 받거든요. 아우 내 체질이시다. 그런데 그때 그 한마디에 깨갱해버리는 효정이. 이름도 알리고 돈도 좀 벌고. 그 바람에 애꿎은 남자친구한테 화풀이를 해대는데 사실 요즘 은근히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기만 한 그녀입니다. 왜 그래? 얘기해봐. 귀찮게 왜 이래? 아우 도끼가 그 무섭다. 그러나 우려가 현실이 돼버렸으니 깜찍에게 밀려버린 효정이. 어떻게 된 거야? 얼굴 왜 그래? 관리 좀 받아라. 왜? 난 몸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된대? 어머, 실적 우선주의에 밀렸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효정은 동창회에 나가게 되는데 중학교 때와는 달리 몰라보게 달라진 친구를 보게 되죠. 넌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넌 너무 많이 변해서 다른 사람 같다. 학창시절 빈하게 생긴 탓에 따돌림을 당했던 선아. 효정이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너랑 나랑은 근본이 틀려. 난 너무 가난해. 그랬던 선아가 S라인 세 다리에 백옥 피부를 지니자 효정은 자존심 버리고 그 비결을 묻기에 이릅니다. 그 이유는 모두 다 깜찍이 때문이었으니. 어느 병원이니? 어디 고친 거야? 가장 중요한 건 얼마 들었니? 그건 너무 현실적이다 얘. 그래서 찾아간 곳은 간판이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걸 잘 듣고 찾아가야 돼. 간판 없으면 무호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은 올로 여배우 간미희가 운영하는 요가 학원이었죠. 베이비복스의 간미희? 그건 간미연 좀. 우리 님변에서는 배복이 최고인데. 이걸 어떻게. 어쨌거나 그렇게 다른 여자들과 함께 효정은 음산한 요가 학원에 등록하죠. 먼저 여기 들어오신 이상
외부와의 연락은 일치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얘들아, 핸드폰 압수다. 그런데 때마침 핸드폰을 잃어버린 효정이 5명의 샥스들이 찾은 요가 학원 무섭게 찾아옵니다. 다시 콧대 세고 자존심 드높은 6명의 여배우들입니다. 공주 대접받다가 들킨 최지우. 아니요. 하지메 마시대. 50견도 아닌 것이 일본 안마사를 대동했으니 저는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한편 이제 와서 협찬 보석생이 늦어진다고 하면 저 배우. 아, 촬영 때 쓸 보석이 안 오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별자리 뭐야? 쌍둥이요. 그러자 고요사 왈. 쌍둥이? 쌍둥이 딱 변덕인데 사치심하고 기회 잘 잡고 비현실적이고 사랑 이용한다? 어떡하냐 다 갖췄다 야. 어쩜 대놓고 저래요. 고데기로 머리 감다 머리에 불나는 지우임에 어이없어 웃음이 터지는데 2번 죽이시는 고요사님? 완벽하다 야.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요. 그뿐이 아니거든. 언니 요즘 작품 촬영하는 거 있어요? 여기 또 만만치 않은 선후배가 있었으니 아니요 전 놀고 있어요. 그러자 옥빈왈. 나도 노는데 오빠 씨는 막 끝내고 노는 거잖아. 지금 장난해? 난 놀고 있는데. 와, 여자들 신경전 정말 장난 아니에요. 이어지는 최지우와 고요사의 2라운드. 화장실에 와서 전화 걸며 뒷담을 하시는데 원래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어머머 걸렸구나. 내가 선배라서 손대고 후배라서 말랐는데 뭐 잘못됐어? 그러자 후배왈. 너무 오래 쉬셨나 봐. 요즘 3, 4년은 선배도 아니거든? 아, 요즘 진짜 그래야? 몰라니 첼수야? 어우, 사이미도 아는구나. 하긴 철수도 알더라. 배철수는 아니겠지. 내 눈에 안 보이면 쉰 거지. 이랬나? 야, 내가 쉴 때도 네 눈에 보여야 되니? 그리고 내가 일할 때 네 눈에 보이게 일해야 돼? 돌처녀 고요사와 열도스타 최지우의 전면전이 급기야 촬영장의 분위기를 급냉시키고 맙니다. 힘내지 마. 정신 차려 얘. 그만해. 뭘 그만해? 네가 시작하고. 전화통 붙잡고 하소연 한번 잘못했다가 쥐어박히고만 최지우. 그저 우리 연변에서는 3사는 고깔고 선배 취급도 안 합니다. 현무. 그래 사이마. 그만해라. 자, 다시 요가를 통해 몸짱 얼짱으로 거듭나려는 5 아가씨들. 여긴 왜 거울이 없어요? 수련 중에는 거울을 볼 수 없습니다. 23의 몸매를 지닌 강사의 금기 항목은 계속되는데 목욕이나 샤워는 금물입니다. 분위기 이상하다. 3번째, 수련 중에는 허락 없이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떡하니 저녁 먹으면 짐승, 야식 먹으면 귀신이라는 액자의 글귀. 아, 그럼 하루 3끼 야식까지 다 먹는 난 뭐냐? 식충. 저주받은 몸매. 말씀드리는 순간 23의 몸매를 지닌 강사님의 첫 수련이 시작됩니다. 몸매 정말 슬림하네요. 아, 슬프죠. 일자 몸매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리고 그 순간 한 줄기 바람이 불며 여걸 5는 일순간 슬픔에 빠집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환청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뭐야 그거는. 쓸데없는데 시간 돈 낭비하지 말고. 성형 부작용 아주머니와 신인 여배우의 눈물에 한물간 쇼핑 호스트까지 모두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음산하다. 과연 이곳 원작인 원로배우 간미희는 누구일까? 강희준 감독의 모든 영화에는 간미희가 주인공이었는데 유독 마지막 영화였던 청춘의 그늘에서만 오은실이 주인공을 맡았단 말이야. 그게 다 목소리 때문이라고. 도대체 배우 간미희의 목소리가 어땠길래? 그 사람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자 상대 배우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 목소리가 정말 녹슨 파이프 같아. 동시 녹음 시대를 맞아 사라져간 분노의 배우 간미희. 그리고 다큐 제작을 위해 그를 찾아간 효정의 남자친구는 감독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과연 누구의 짓일까? 이 사진을 봐요. 모두 늙어가는데 감미는 여전히 아름답잖아요. 그게 요가 덕분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쿤달리니를 열어서래요. 잠재된 에너지가 척추를 타고 정수리에 올라간다는 쿤달리니. 들어는 봤나 쿤달리니? 아니요.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만 마지막 날 감미를 만나 쿤달리니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알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사라지는 것이었죠. 사라졌다 다시 돌아오겠고요. 자, 이제 여배우들의 클라이막스입니다. 무슨 파티를 하나 본데요? 촬영이 지연되자 배우들끼리 조촐한 성탄의 밤을 보내기로 하는데 고요사가 같은 소속사라며 젊은 친구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에밀이라고 저희 회사 신인이에요. 어머, 괜찮다. 잘난 것만 대접받는 더러운 세상. 에이? 농담 같은 질문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네. 진짜 그거예요.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이뻐? 그러자 연숙의 냉큼 제일 풋풋한 김옥빈을 지목하죠. 역시 나이 들면 들러리가 되는 건가요? 슬퍼. 그렇지. 이제 슬슬 작업 거는 김옥빈. 연락처 따도 돼요? 드릴까요? 연락처 잠깐만. 저기 뭐지? 약속이 따르지 않았나?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자 고요사는 젊은 총각을 바로 강퇴시켜버립니다. 아이고 옥빈 씨 헛물 켰네. 그런데 옥빈 낭자의 앞뒤 없는 질문이 장렬해버리는데 나도 장기변 했었잖아 선생님. 그 이후로 무슨 역할 하신 거예요? 너무 몰라주신다. 장기빈 했다. 아이 그 얼굴에 뭘 했겠나 싶은 게야?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되지. 내가 무슨 무술인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대선배와 후배의 나이차가 모녀지간을 넘어 손녀 할머니 수준이라 출연장을 모릅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래 그거예요. 그 해교가 그 부분은 부러워요. 해교는 중국 시장. 여기서 한류에 맞선 윤여사의 한마디. 그냥 재래시장을 지키려고. 오우 센스쟁이. 나는 그럼 이참에 서울시장? 나 슬슬 시장해지네요. 그거 괜찮았어요. 한편 꼴깍꼴깍 샴페인을 들이키던 지우희매가 화장실에 갔다가 한류의 명맥이 끊길 뻔한 사고가. 그 고고함은 어디 가고 철사방정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불도 안 켜고 뭐 하신 거예요? 아유 박쥐 찍으시고는 정말 음산해지셨어. 한편 견제하고 질투하던 여배우들께서 슬슬 술기운을 빌려 여자의 동질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그렇지 안 한 거지 안 한 건데. 선생님 그럼 갔다가 오신 거예요? 존대야 반말이야. 나는 거의 내 이혼이 거의 죽은 것이야 완전히. 그리고 분위기는 슬슬 이혼 경력자들이 이끌어가는데 이게 내가 차였는데 어떻게 뭐 저 여자가 날 내쫓았다고 이러고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도이치는 또 난 오장을 또 날 치르더라고. 도가니 박도사의 프랜차이즈. 넌 그 못생긴 놈한테 그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자해 개그. 그때는 나 때는 거의 죄였어. 불편할진 몰라도 죄 아닙니다. 약간의 실수? 그렇죠. 이혼한 거 죄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게 무슨 죄야? 말 끝나겠지. 그러나 아직도 그런가? 그리고 여기서 대선배가 후배들에게 소중한 충고 하나를 던져줍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구나. 많이 박수 받는 만큼 또 돌멩이질도 많이 당하는 것 같아. 자 이제 요가 학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쿤달리니를 열겠다고 요가에 몰입하는 5시 학시들. 그런데 슬슬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시들아 너 너무 미칠 것 같아. 수련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1시간 안에 씻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씻지 말라고 했을까? 물 아끼려고? 좀 진짜. 과연 그래서일까? 샤워장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만 낙지 먹물 같은 검은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뭐 있어요? 낙지 먹물이 피부에 좋디야. 좀 거치가 진짜. 그리고 성형 부작용으로 요가 학원을 찾았던 그녀는 규칙 위반과 함께 도태되고 말죠. 이제 한 명이 탈락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모두 각자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언니한테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음산하게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떻게 됐나 보다. 개코네 개코. 그녀는 시작한 나머지 착각을. 저 여자가 시작을 했어요? 현무 이리 와봐. 주방을 뒤지던 그녀의 눈앞에 진수성찬의 식탁이 보이고 양념에 12시간 푹 절인 한우 갈비를 뜯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 한우 갈비는 어디 가고 설거지거리만 잔뜩 늘어진 식탁. 수련 중에는 허락 없이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됩니다. 신선은 아침을 먹고 진수는 저녁을 먹고 현무는 야식을 먹고 여기 자신의 외모를 먹고 사는 박한별 양이 거울을 보다가 딱 걸립니다. 도대체 이 영화의 주제가 뭐예요? 그것만 알았으면 흥행에 성공했을 텐데. 이윽고 라이벌을 제거했다고 좋아라 하던 샥시에게 뭐야? 거울? 본의 아니게 얼굴을 보고 마는데. 수련 중에는 절대 거울을 볼 수 없습니다. 봐버렸어. 안 보려고 했는데 봐버렸어. 보나마나. 그나저나 전부 당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외부로 SOS를 쳐야 할 판인 전직의 SES 유진. 그녀 역시 통신보안의 규칙을 어기고 맙니다. 효정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얼마나 걱정했는데. 무료 문자 300건에 무료 통화 48분이 고스란히 남았건만 전화기를 냅다 버리는 유진. 이뻐져야 한다며 찾았던 요가 학원에서 요가는커녕 요기도 못하고 굶어 죽거나 때밀다가 죽거나 거울 보고 뼈리짓 짜다 죽는 처자들은 말합니다. 괜히 출연했어. 안 할 걸 그랬어. 뾰로롱. 추억의 부스러기. 나 보러 갑시다. 화여로 강우 핏빔을 들고 왕서방 개 타고 말장수하던 시절 한여류 검객 성희롱 남정네 제압한다. 불꽃 한 번 명줄 끊으시니 사람들 그녀 엽기적인 그녀라 불렀더랬다.
두 주 푹 쉬고 컴백한 추억의 부스러기 엽기적인 그녀다. 귀가행전철 막전철 상태메롱한 처자 승강구에서 비틀거리는데 광우도 한우도 아닌 견우 그녀 구한다. 아가씨 술 냄새 쩌십니다. 외모 1등급이건만 상태해롱이신 그녀. 역류하는 섭춤을 되새김질하며 불안한 모습 보이시더니 앞불사 해귀한 인연의 시작 그렇게 내치고였는데 견우란 이놈 역시 연구대상. 처음 보는 여자 대불고 여관방 왜 왔는지 혼자 깨벗고 뭔 시츄에이션인지 어쨌든 견우 치안강국 희생양 되신다. 손들라시니 불법 노출이요. 손들라시는 여순경 뭘 볼 게 있다 들라시는지. 어쨌든 그렇게 견우 우여곡절 밤보내고 인상 쓰며 우수 즐기는데. 여보세요. 야, 너 누구야 이 자식아? 너 나 여관에 업어놓고 빨개 벗고 뭐 했어? 누구래요? 부평역 앞으로 지금 당장 나와. 막말하는 그녀의 이상 성격, 나오란다고 나가는 견우 묘한 성격. 너냐? 위아래 훑던 그녀 한마디. 따라와. 생머리 하늘거리며 그녀 앞장서시고 쇠주잔도 앞서 달리시고 수억잔술에 취한 그녀. 이쁜 것들은 쇠주 마시는 것도 이쁘니 주정하듯 고백한다. 어제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졌어. 계산기처럼 돌아가는 머리. 실연했고 취했고 밤이고. 그래서 또 여관 찾는 견우. 쿠폰 끊고 다녀도 되시겠어요? 하지만 견우 겨우 그런 남자 아니었더랬으니 왠지 알흠다운 그녀 모습 지켜주고픈 남정네였다. 그렇게 날밤 까셨으니 강의 시간 수면 시간. 병든 닭처럼 꾸벅거리는 견우 앞에 그녀 나타난다. 선생님, 좀 쉬었다 하시죠. 당돌한 그녀였다. 아니 겁없는 그녀였다. 얼마나 깊을까? 별게 다 궁금한 그녀였다. 견우야, 너 한번 들어가 봐. 나 여기 얼마나 깊은지 보고 싶어. 적어도 견우 키보다 깊다는 사실 확인한 그녀였다. 겨우 10년 묵은 영화 추억의 영화라고 몰아신 분 계실 게다. 맞다. 맞는 말씀이다. 근데 나 오늘 시험 봤다? 나 잡아봐! 하지만 이쁘면서도 막대먹은 낭자, 터프한 여자. 이런 여자 모든 남자 이상형이니 어찌하니 추억답지 않을 소인가. 복종과 폭력에 길들여져가는 견우. 간단히 말해 변태 견우. 녀석 지금 사랑에 빠졌다. 견우야, 100일 기념일날 고삐리 교복 준비하고 장미는 나 수업 시간에 강의실로 갖고 와. 네가 직접, 알았지? 뭐? 그냥 끊으면 어떡해. 정말. 도서실이거든. 그녀 원한 100일 기념 이벤트 장미꽃 배달. 그리고 견우 위한 피아노 연주 파일벨의 캐논. 도저히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녀. 엽기적인 성격, 엽기적인 미모, 엽기적 이벤트 연속이었다. 그것으로 끝날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쫄쫄이 된 교복 입고 무도장 나가시니 에덴동산 견우와 그녀. 두 사람 분명 부킹의 밤, 부비부비한 밤 부러운 커플이었다. 그러나 역시 석잔술에 쓰러져 주시는 불변의 주량. 자, 우리 무서운 10대. 자, 콘돔으로 10대라며 풍선 건네는 넌 뭐냐. 여기에 초면에 주머니 까불하시는 엽기 그녀 붙인 엽기 아저씨와 드러낸 주머니에 엽기적 소지품. 이미 봤다. 걸렸다 넌. 이건 뭐 하는데 쓰는 물건인가? 에이즈를 추방하는데 쓰는 거라고 배웠는데요. 나라라 영계? 삼계탕. 확실히 보여드립니다. 맛을 확실히 보여드린다는 거. 우리 딸 그만 만나게. 부전여전 엽기 주정. 그리고 두 사람 말 안 되게 멀어지고 어느 날 맞선 본 그녀 위에 동석하게 되는 견우였다. 도대체 그녀에게 견우 어떤 존재일까? 적어도 견우에게 그녀 어떤 존재인지 분명했다. 다만
늦게 깨달았을 뿐이었다. 현우 씨는요? 먼저 갔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수칙을 적어도 10가지 알려줬어요. 여자다운 거 요구하지 말아라. 두 번째, 술은 절대로 3잔 이상 먹으면 안 되고요. 아무나 패거든요. 가끔 죽인다고 협박하면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손님은 그냥 자리 고수하시고요. 두 사람 이미 길들여져 있었다. 드러내놓고 내색해놓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다만 그녀 사랑 잃은 슬픔 뒤 쉽게 표나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단어 지닌 의미대로 본의 아닌 필연의 인연 분명히 있다. 열차가 도착하면 현우야! 그리고 슬픈 기억도 공고한 추억될 때 있다. 현우야, 너 지금 에스컬레이터 앞으로 빨리 나와. 너 안 오면 죽어. 죽기 싫어 미리 온 견우. 두 사람 재위한 인연처럼 포옹한다. 하지만 견우야, 망설여서야 할 포옹이었구나. 누가 껴안으랬어? 그렇게 사랑 느낀 엽기 그녀와 사랑 빠진 변태 견우였다. 초연히 헤어지기 위해 평범하게 우리 만나자. 일상 같은 예사의 기억 평범하게 우리 만나자. 참맘 편히 만나 그리하다 그리워지면 그제서. 그만 참고 우리 말하자. 그녀여서 사랑한다고. 단지 그녀여서 당신이어서 사랑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며 고백하고 우리 만나 사랑하자. And I want you